네, 안녕하세요. 디네스입니다.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하고 여러분에게 또 예전처럼 혼자 중얼중얼하는 형태로밖에 이제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된 슬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물면 안 되는 주제를 물어버렸다.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들어버렸다. 세상 풍문에 무관심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바람이 들이닥쳐버렸다. 그래서 오늘 듣게 된 얘기가 소믈리에는 내 콜키지 와인을 맛봐도 되는가? 마셔도 되는가? 아니 마시는 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테이스팅은 해도 되는가? 뭐 이런 주제가 있길래 간만에 그러면은 이 주제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얘기했던 주제가 "서비스는 프로의 영역이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프로의 서비스가 뭔지를 이제 다루면서 함께 얘기해 보면 딱 좋겠다 싶어 가지고 짧게 한번 다뤄 보자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처음 살펴볼 자료는 이제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 아메리카 이제 MS 그죠? MS 단체죠. 이제 여기서 주어지는 이제 교육 자료인데 저도 이 자료를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아 가지고 실제 MS한테 뭐 이 교육할 때 쓰이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이 CMS에서 뿌리는 자료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이제 와인을 따고 나서 얘기죠. 그래서 누가 테이스팅을 하는가. 그래서 여기를 살펴봤어요. 이제 와인을 따고 나서 이제 코르크를 보여주고 나서 그다음에 소믈리에가 보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라벨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누가 테이스팅하느냐 해서 host and pours the host a 1 to 1 per 5 ounce taste. 여기서는 이제 영어 교실 아닙니다만 호스트에게 1.5에서 1.5 30에서 45 밀리리터의 맛볼 만한 와인을 따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호스트가 객체가 되는 거죠. 소믈리에가 테이스팅하라는 게 아니고 호스트가 테이스팅하라고 따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이제 호스트가 와인을 가져왔을 때가 아니라 주문했을 때를 상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물론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믈리에가 한 발 물러서서 호스트가 이제 "와인이 괜찮다. 안 괜찮다. 부쇼네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이제 괜찮다고 하면 와인을 따라 준다. 이렇게가 기본이 되는 이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여기서만 보면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와인을 마셔보는 프로세스는 적어도 이 교육 자료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은 "야 그러면 그거는 미국 얘기니까 유럽은 다르냐?" 해서 당연히 이제 CMS가 유럽에도 있어서 이제 CMS 유럽 서비스 스탠다드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페이지를 아까 찾아놨었는데 이쯤 어디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이제 아름다운 이제 크리스탈과 이제 크룩 빈티지 뭐 볼랭저 RD 샴페인들이 이제 쫙 깔려 있는 페이지에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와인 결국에 이제 따고 나서 보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라벨을 호스트에게 보여준 다음에 소량을 이제 호스트에게 따라 준다. 테이스팅 하라고. 얼마? 약 50 밀리리터 정도. 뭐 당연히 세계적인 단체 지부만 다른 거니까 이제 내용이 거의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죠. 똑같이 이제 호스트가 와인을 어프로브하고 나면 소믈리에는 와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테이스팅하는 주체는 여기서도 이제 호스트로 정해져 있다. 여기까지를 이제 CMS 기준이 이렇게 됐고요. 재밌는 것은 이제 한국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이 ASI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 디플로마 과정을 어딘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ASI 같은 경우는 내용이 쪼끔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와인 서비스 그리드, 소믈리에 가이드라인 이런 자료인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필요한 부분으로 찾아보면 여기서 또 이제 코르크 땁니다. 코르크 따고 코르크 상태 보고 냄새 맡고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보여주는데 이제 테이스트 와인 그래서 테이스터 와인 과정이 있는데 이 주체가 써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누가 맛본다? 여기서는 소믈리에가 맛보는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믈리에 가이드라인 설명을 읽어 볼까요? "Ask the host permission before sampling their wine. If the wine is faulty, ask the host if he would like a new bottle." 이제 호스트에게 허가를 구합니다. 언제? 와인을 샘플링 맛보기 전에. 저는 자꾸 영어 교실처럼 되고 있는데 죄송해요. 이게 내용을 읽지 않고 설명하려니까 이게 되게 어색해 가지고 자꾸 이게 영어 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당연히 이제 와인은 이제 호스트가 이제 보트를 매장에서 주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믈리에가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과정이 앞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트는 맛 안 보나요? 아이 당연히 맛보죠. 이 뒤에 보시면 이제 이 호스트가 맛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전에 이제 이 결함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소믈리에가 와인을 맛보는 과정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점이 ASI 이제 가이드의 차이다. 다만 ASI에서도 이제 호스트의 허가를 구할 것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있다는 소믈리에 협회들의 자료를 보고 나서도 그 BYOB를 했을 때 와인을 그럼 그 소믈리에가 먼저 맛을 봐도 되는가에 대한 지침은 사실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다들 당연히 주문했을 때를 기준으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지 BYOB는 원래 전통적인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게 그 와인 리스트도 서비스거든요. 그 식사에 맞는 와인 아니면 당신이 찾는 와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서비스 일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YOB라는 거는 물론 이제 그냥 일부 지역들 대한민국, 필라델피아 이런 곳들처럼 이제 BYOB가 활성화된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구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간주돼서 그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월드 오브 마우스 이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제 경험담 뭐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하나도 믿음이 안 가니까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스터 오브 와인이죠. 팀 애트킨의 블로그에서 이 BYO의 규칙, 참고로 이제 콜키지라는 표현도 좀 쓰이지만 이제 BYO라는 표현이 쪼끔 서구권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키지라는 말이 거기서 왔는데 정작 이제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약간 그런 게 있죠. 그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갈 예정인데 이 만국박람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는 엑스포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거의 반파쿠라고 밖에 안 해요. 에키스포라고 해도 알아는 듣지만 아무도 에키스포라고 하지 않는다. 다 반파쿠라고 한다. 그래서 오사카 반파쿠는 이제 옛날에 했던 그 탑이랑 그 월석 나오는 그거고 이제 간사이 반파쿠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거기도 월석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갑자기 얘기가 좀 샜는데 콜키지와 BYO 중에는 이제 BYO 아니면 BYOB라는 표현이 조금 더 서양에서는 이상하게 통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팀 애트킨이 썼던 이제 물론 팀 애트킨 쓴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작가가 쓴 거긴 하죠. 어쨌든 팀 애트킨 블로그에 있는 BYO 얘기를 보시게 되면 이 도발적인 제목 "Offer your server a taste" 이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BYO를 가져갈 경우에는 한 이제 맛볼 정도는 이제 권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왜냐면은 서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비스가 좋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잘 만든 well established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와인을 이제 가져갈 정도면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어지간히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 커버가 안 되는 영역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특별한 보틀 특히 이제 고가이거나 특별한 빈티지이거나 그런 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맛볼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룰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믈리에의 이제 경험과 이제 교육 이런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팀 애트킨만의 생각 아니냐. 그래서 이제 또 미국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식음료 관련 매체 중 하나인 이제 푸드 앤 와인에서 2023 년에 게시됐던 이제 쉐임 프리 가이드 콜 퀴즈 여기서는 이제 콜 퀴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또 다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콜 퀴즈를 하는 얘기를 이제 쭉쭉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콜 퀴즈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이제 쉐임 프리 이제 부끄럽지 않게 이제 쪽팔리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일단 레스토랑에도 먼저 전화해서 얘기를 해 봐라. 이게 뭐 상식적인 얘기죠. 불쑥 들고 오는 것보다는 아니 레스토랑에 이 와인을 들고 가고 싶은데 어쩌자면 당연히 통화를 해 봐라.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캐치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업장 정책을 확인하는 문화가 이제 좀 정착을 했기 때문에 뭐 통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피를 물어봐라." 이것도 그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쪼끔 심기를 거스릴 만한 것은 "Never bring a cheap wine." 너무 싼 와인을 가져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싸구려 와인을 가져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최대한 비용을 절약해서 이 레스토랑에 최대한 조금 적은 비용을 내고 음식만 인제 빼먹고 싶다는 말은 좀 웃기죠. 차라리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하여간에 굉장히 쪼끔 곤란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서이지 않을까. 애초에 팁 같은 거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통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될 만한 부분은 이 룰 넘버 4 이제 4 번인데 always 항상 언제나 소믈리에에게 "맛볼 것을 권유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는 여기서는 소믈리에가 이제 "안 먹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써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믈리에가 안 먹는다고 하는 게 막 딱 보고 아까 이제 룰 3랑 엮여서 "싸구려 와인을 감히 다 맛보라고 해?"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소믈리에가 이제 부드럽게 "아 마음만 받겠습니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믈리에는 전문가니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손님이 준 와인을 그 볼 가져와서 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을 이제 일하는 동안 안 먹는 사람 경우에는 거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페이버를 항상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푸드웨어 와인에서도 얘기하는 거의 공통적인 지점입니다. 이제 내가 들고 간 와인이라고 하면은 맛볼 기회를 줘야 된다. 특히 그것이 이제 좀 좋은 거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라자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서부에서 활동하는 소믈리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누가 라타슈를 들고 왔는데 "야 맛도 안 보게 해 주더라. 이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야 라타슈가 얼마짜린데 지금 너한테 1 밀리도 아깝다. 다 내 돈이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비싼 거일수록 사실 그러니까 비싸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DRC를 마신다라는 것은 내가 DRC를 마실 돈이 없어. 근데 전부 쥐어짜서 지금 한 방울이라도 핥아 먹어야 돼. 자네 남은 지금 그 눈물까지 핥아 먹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DRC를 먹을 정도면 이제 여유를 부리하는 거죠. 나에게는 그 어포더블한 거지만 너에게는 더 특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일수록 오히려 이렇게 권하는 여유를 부려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규칙이라는 말보다는 에티켓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룰보다 에티켓인데 그런 뉘앙스라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제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서로 약간 좀 너스레 떨면서 만들어가는 굉장히 그 자기적인 연극 같은 친절함의 연속이 이런 에티켓의 어떤 정수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것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그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좀 제네러스함을 받은 사람은 또 감사할 줄 아는 뭐 이런 오고 가는 게 이제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게 있거든요. 비용을 서로 많이 들이는 이런 문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막 가성비 따지고 막 비싼 와인이니까 절대 안 돼. 오히려 싸구려 와인이면 "아 한 잔 하쇼." 이런 멘탈리티로는 사실 이 서구적인 에티켓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인위적인 거 자기적인 것이고 굉장히 그 중세 이후에나 발달한 그렇게 막 근본이 있는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되지만 그냥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에 따르고 있다. 좋아. 그래서 팀 애트킨도 푸드 앤 와인도 두 개는 좀 모자라니까 마지막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지막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와인 매체죠. 디켄터에 올라왔던 이제 가장 최신 기사입니다. 2024 년에서 얘기하는 소믈리에들이 얘기하는 이제 비옵 팁과 에티켓 이렇게 있는데 이 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줄 사람은 이제 보스턴에 있는 그 소믈리에인 어딨냐, 어딨냐. 아 죄송합니다.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 여기 있었네요. 여기 이 휴고 벤시몬 씨가 이제 얘기를 해 주실 건데요. 이제 보스턴에 있는 이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소믈리에고 참고로 이제 AS 어드밴스 소믈리에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이제 비옵 얘기를 하면은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제 와인을 사실 하나 주문하는 게 이분에게는 이제 필수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콜키지 피가 있더라도 레스토랑에 있더라도 이제 와인 리스트에서 하나 사는 걸로 이제 웨이브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든 간에 사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와인 리스트에서 하나 사고 피를 안 내는 게 사실 정확한 딜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콜키지는 이제 그러니까 비옵은 레스토랑에서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관용으로 허용을 해 주는 거잖아. 팔지 않는 건데 이제 반입을 허용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관용을 베푼 만큼 당신도 레스토랑을 후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분의 논리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우리 정서랑은 또 안 맞죠. 우리 정서에서는 이제 '아니 콜키지 안 되면 그 레스토랑 안 갈 건데 음식에선 마진 네가 알아서 남겨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당연히 손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구조는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좀 저렴한 레스토랑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쪼끔 더 이제 sophisticated 그죠? 복잡한 요리를 하는 물론 뭐 지금 스테이크가 복잡한 요리다 이런 차원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와인 앤 다인이라는 쪼끔 물론 이제 또 와인 앤 다인이라고 하니까 '아씨 그런 거를 캐주얼하게는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비호하는 상황은 쪼끔 좋은 와인, 특별한 장소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에서 이제 좋은 곳일수록 이런 어떻게 보면 뭐 나쁘게 말하면 허세, 좋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스토랑도 안 되는 것에 대한 관용을 베푼 것처럼 나도 내 지갑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관용을 베푸는 좀 이런 딜과 딜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그 두 번째는 또 이제
협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만찬 중에 소믈리에한테 한 잔 권하는 게 이제 협상 불가능한 룰이라는 거죠. 권하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권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한 병을 이제 새로운 병을 땄다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이제 전부 다 경험을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회적으로 말하는 소믈리에에도 한 잔 권해야 된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소믈리에에게도 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예시를 찾아보고 또 앞에 이제 세 가지 가이드를 읽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을 할 때 소믈리에한테 권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에티켓의 영역에 있지만 99.9% 하는 게 그 공간의 바이브와 취지에 부합하게 돌아가는 일이다.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온 와인이고 콜키지 피를 지불했으니 750ml 전부 내 거야. 너에게는 맛볼 권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소믈리에랑 싸우기 시작하는 것은 그 순간을 망치는 일이 되는 거죠. 소믈리에에게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소믈리에가 그 와인을 서비스할 수 있는 지식을 이제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도 있겠지만 두 번째 사실 그거보다 이제 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콜키지를 할 정도면은 좋은 와인일 것이다. 좋은 와인이라면 소믈리에한테 맛볼 기회를 줘서 소믈리에도 함께 즐길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레스토랑이 우리만 손님들을 즐기는 사람이야. "너는 가서 일이나 해."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소믈리에도 이제 요리사도 다 하나의 공간에서 같은 이제 즐기는 사람들처럼 바이브가 흘러갈 수 있게 쪼끔 아깝더라도 권하는 게 에티켓에서는 정해져 있는 사항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믈리에 측으로 돌아갔을 때는 소믈리에가 그냥 마시는 거는 사실 좀 미친놈일 수도 있다. 그죠? 어떤 교육 자료에서도 와인을 서빙한다면 "일단 먹어라. 일단 너가 맛을 보고 광고를 권해."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그 어느 곳도 없어요. 적어도 이 유럽과 미국 그 이제 서양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대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유일하게 이제 하나의 교육 자료에서 소믈리에가 먼저 테이스팅을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역시 호스트가 허락하는 한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스트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소믈리에가 "어 와인 주문하셨네? 일단 맛 좀 볼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누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에 반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제시한 자료들이 불충분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마스터 소믈리에 그죠? 코트 오브 마스터 소믈리에에 가입돼 있는 소믈리에만 있는 거 아니고 디켄터, 팀 애트킨 이런 사람들만 와인 라이터가 아니에요. 그죠? 이 이외의 영역이 무조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전부에 적용되는 룰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상식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이제 소믈리에한테 테이스팅은 권유되는 것이지 허락되는 것이지 뭐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와인을 가져갔을 때 소믈리에가 뭐 엔젤스 쉐어로 챙겨간다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기 어려운 관념이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앞서 이제 세 가지 자료를 사실 보여 드렸듯이 소믈리에가 그 호스트가 가져온 와인을 적절하게 서빙하기 위해서 그 맛을 본다라는 아이디어는 주어져 있지 않아요, 의외로. 왜냐면 사실 그 원래 그러니까 이 소믈리에 레스토랑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레스토랑이 있기 전에 이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라는 건 어쨌든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 대중화된 현상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 터번 뭐 이런 게 미국에서도 발달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대중 식당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현대적인 근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럼 와인 에티켓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 집에서 하는 행사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믈리에라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소믈리에를 달고 살았다?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그죠? 내가 내 전문성을 뽐내고 내가 가진 내 셀러를 뽐내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와인을 서비스하는 사람은 매트르도텔 최소 매트르도텔이 아니면 그 호스트 본인이거나 나머지는 인제 그 사람의 수족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호스트가 이제 와인을 이제 돌리고 아니면 호스트의 지시 아래 이제 사용인들이 돌리고 이제 그 테이스트를 하는 것도 그래서 호스트가 된 거에 사실 그런 문화들이 다 남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초대한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바이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믈리에가 거기서 이제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옵을 하기로 했고 그 사람이 와인을 가져와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서비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내 머릿속에 생각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다 이 수준이 아니면 사실 맞춰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져올 때 그 와인의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제 매장에서 이제 소믈리에가 테이스팅을 하거나 이제 글라스를 권해 준다고 하면 그건 이제 소믈리에 측이 관리하던 와인이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 이제 손님이 가져온 와인이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무통 한 뭐 70 빈을 가지고 왔다. 근데 이게 뭐 상온에서 굴러다니던 건지 아니면은 셀러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있던 거라서 아직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건지 뭐 이런 것은 사실 호스트가 이제 그죠? at your own risk로 가는 거고,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믈리에가 심각한 어떤 하자를 발견한 게 된다면 뭐 권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 와인은 이렇게 서빙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호스트가 어쨌든 간에 주인이기 때문에 호스트가 제 생각엔 그러기 싫은데요. 사실 우리는 "맛간 와인을 맛간 것처럼 먹고 싶은 사람들이야."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소믈리에가 먼저 맛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한은 아니다. 권리는 아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비옵을 하게 된다면, 특히 이제 한국보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정말 고급 레스토랑 이런 곳에 특별한 와인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 소믈리에가 됐든 뭐 셰프가 됐든 서비스를 하는 사람에게 그 와인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원래는 유튜브로 다루고 싶은 주제가 많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끄셔도 됩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또 매년 이제 외국을 가게 되면 공지로 항상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는데 올해는 못 쓰고 있어요, 귀찮아서. 근데 사실 되게 꿍꿍이 속은 많거든요. 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뉴욕 워크인 투어 이런 거를 해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원래 저도 아우 이번에는 꼭 펄세, 아토믹스, 되파리드한테 사서라도 가야지. 막 뭐 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뉴욕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법이 바뀌었냐면 레스토랑 되파리가 불법이 됐어요. 그전에는 탈법의 영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레지나 톡이나 이런 툴들이 그 레저베이션 트랜스퍼라는 기능을 도입해 가지고 되파리들을 사실상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인제 시에서 아예 그냥 이제 입법을 해 가지고 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그 막 되파리 플랫폼들도 뉴욕 관련해서는 이제 레스토랑이 리스팅이 안 돼 있게 다 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약 전쟁이 더 이제 쉬워지긴커녕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이씨 리셀로 사고 말지.' 하는 사람들도 이제 다 똑같이 이제 클릭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예 역으로 가자.' 이 뉴욕의 이제 밝은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하는, 어떤 시대냐? 코로나 전. 어떤 레스토랑도 다 애지간하면 워크인을 받아주던 시절. 뭐 한국에서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왜냐면 뉴욕에도 그 레스토랑 붐이라는 게 코로나 때 빵 터졌거든요. 이제 그전만 해도 이제 펄스에 대표적인 이제 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살롱이 워크인이 해 가지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가지고 저녁 먹으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박 터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남겨 놓은 곳들만 가 보는 걸로, 아예 뭐 펄스에 이런 데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런 이제 워크인 바를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만 주구장창 가 보는 기획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걸로는 뭐 테이트 더 모던, 이제 EMP, 이제 리버나딘, 뭐 그리고 뭐 이 정도가 이제 예전부터 쭉 워크인을 허용해 왔던 게 이제 남아 있는 데들은 이런 데가 있고, 이외에도 또 생각해 볼 만한 데는 뭐 우나 피자 같은 데가 이제 워크인을 허용해 주는 데 좀 지옥이거든요. 예, 우나 피자 워크인을 가 보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은 이제 조금 나중 얘기입니다. 네, 저의 푸념을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다녀오면 여러분의 또 인사이트, 흥미거리, 어그로 가득한 글 써 가지고 여러분의 심심한 시간을 다 달래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얘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